자, D&D 파마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주식 초짜 뭐 이런 분들은 뭐 오로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관심이 없으실 테고, 예전에 즉 작년도에 투자하셨던 분이라 그러면 로봇과 함께 한 투자 경력이 한 1년쯤만 된다 그래도 이 D&D 파마텍이 얼마나 유명한 종목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4월 달에 만원이었습니다. 환산 주가로 만원. 자, 이 만원 하던 주가가 4월에 만원 하던 게 11월 달에는 11만원까지 올라 들어갔어요. 11배. 자, 그리고 이제 약 40%의 주가 하락 조정, 기간 조정 겸 가격 조정 겸, 요형은 가격 조정이라는 측면보다는 좀 기간 조정적인 측면이 많죠. 가격 조정으로 떨어진 건 뭐 둘 다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가격 조정 같은 케이스는 앞쪽에 알토젠 등에 떨어질 때 수직으로 이런 형태로 떨어지죠. 빡 이렇게. 여기 이제 가격 조정, 요즘 뭐 제약 바이오가 다 보면 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의 형태고요. 최근에 이제 리가캠 같은 경우도 연타로 두들겨 맞고 쭉 빠져버렸죠. 가격이 이렇게 차트가 깨져버리는 형태. 요게 이제 가격 조정의 유형이다라고 하면, 이제 요게 두 가지가 이제 섞여서 나오는 이런 유형이 되는데요. 자, D&D 파마텍은 뭐 이제 앞서 이제 비만 테마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펩트론이 조금 더 일찍 이제 펩트론이 원래 주도를 했었죠. D&D 파마, 이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펩트론이 주도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 들어오면서 펩트론이,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이후에 3654%입니다. 지금 고가 39만원에서 25만원까지 거의 반, 여기도 꽤 많은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이 펩트론이 여러 가지 이제 잡음에 시달리면서 밀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펩트론의 뒤를 이어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비만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 되죠. D&D 파마텍이 있고, 그리고 제 개인 선호는 이 종목이죠. 올릭스. 자, 제 개인 선호는 계속해서 올릭스 쪽으로 가고 있는 이 두 개 종목이 이 대신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비교적 다른 종목에 비한다 그러면 뭐 견조한 흐름이 되죠. 하락률도 25%밖에 안 되고요. 밑에서 돌 때도 빠르게 돌아 들어왔고. 자, 이 D&D 파마텍은 이 주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개인 결집도가 가장 강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바이오제들이 전체적으로 약해지긴 합니다만, 이건 저 아래쪽에서 기관들은 좀 왔다 갔다고요. 오로지 개인들이 오로지 내 사랑 D&D 하고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시세를 만들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할 수 없이 따라 들어오는 이제 이런 형태를 나타냈던 종목이에요. 자, 우선 바이오 쪽의 얘기를 조금 드리자라고 하면, 자, 우선 미국의 유가 급등으로 인한 금리 압박,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 들어가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주가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지수가 조정받고 하는 흐름들 아실 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 압박으로 바뀌어버렸죠. 이제 흐름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 쪽이다라면 바이오는 이게 이제 쥐약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 저 알테오젠이라든가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이런 건으로 해서 연타로 두 개 들어오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 센티멘트가 망가진 데 이어서 이제 수급 구조까지도 바이오에 조금 이제 불리한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갑자기 판이 뒤바뀌어 버렸죠. 자, 요거 이제 두 가지 효과가 겹쳐지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계절적 효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계절적 효과. 자, 항상 매년 요맘때 되면 바이오의 경우는 이제 주요한 임상 결과 발표가 가을서부터, 가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나 사이클이 찬바람이 불면에서 시작해서 봄바람 휘날리면 끝난다. 자, 그러니까 유명한 가요들 노래들하고 비교해서 항상 노래 부르는 겁니다. 찬바람이 불면 외로움 타지 말고 바이오를 질러라. 봄바람 휘날리면 벚꽃놀이 갈 생각 하지 말고 바이오에서 발을 빼기 시작해라. 이렇게 계절적 사이클을 얘기를 드렸었죠. 요런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봄바람 불다가 해서 완전히 게임이 끝나버리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제 봄바람 부는 와중에도 바이오의 주요한 행사가 3개가 있었죠. 그렇죠?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남은 2개, 이제 요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이벤트가 없습니다.
다시 찬바람 불 때까지 10월이 돼야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 들었죠. 이제 남아있는 상반기의 마지막 이벤트 2개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내일부터 27일.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서 꽤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종목 레버리지 출시가 되는 날이기도 하고, 바이오주들의 경우에는 종약항 학회, 요거 있죠.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끝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6월 달에도 행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이오 USA라고 하는 요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FDA 모멘텀 받는, 최근 같은 경우라 그러면 네이처셀 같은 종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도 일부 몇 종목들이 나왔었고,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오늘도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쪽에 이제 미국 쪽에 받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를 본다면 모멘텀을 받는 거는 일단 암입니다. 암. 여기 암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바이오 USA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면역 항암제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암제주들이 주도를 해서 올라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그림 보시다시피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다 밀려 내려갔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꼭 딱히 지금 면역 항암제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라 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뭘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계절적인 계적 사이클, 행사, 이벤트 효과라는 쪽보다 그거보다 더 앞서는 섹터 전체의 수급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섹터 전체의 수급 요인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라고 하면, 자, 지난 1월달에 3,000스닥 얘기가 나오면서, 자, 3,000스닥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들의 경우가 약 일주일 정도 코스닥을 아주 미친 듯이 산 적이 있었죠. 다 여기 뭐 1월달 이후에 거래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자, 코스닥 쪽에 자, 코스닥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지난 1월달에, 자, 여기 보이시죠? 요겁니다. 6거래일 동안 여기 첫날 9,900억 코스닥을 이렇게 샀죠. 2조 6천억, 1조 7천억, 2조 3천억, 2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확 지르고 들어왔던 요거의 재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 뭐 1월 달만큼 못합니다만 1,500억 샀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3천억을 샀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올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뭐죠? 국민성장펀드 효과입니다. 국민성장펀드 효과. 국민성장펀드 효과로 이제 들어오고, 뉴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뉴스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일부 뉴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자, 이거 선취의 성격이 되는 거죠. 이거 예상 뛰어넘은 인기몰이,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랠리 신호탄 될까? 힘머쓰는 코스닥 국민성장펀드 흥행이 살려낼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벤트 드리븐입니다. 이벤트 드리븐. 자, 이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데요. 일주일 갑니다. 딱 이런 케이스.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이에요. 그 숏커버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었죠. 아주 줄줄이 파던 종목, 예를 들자 그러면 저 안 좋은 종목들, 뭐 철강주라든가 유화주, 화학주,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밑에서 숏커버 들어갈 때 단순 숏커버로 잠시 커버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 딱 일주일 걸린다는 얘기 들었었죠. 그래서 누적으로 계속해서 기관들이 두들겨 패다가 이렇게 돌아 나오는, 매수로 이렇게 돌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매수가 아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매수를 넘어서 가자라고 하면 일주일이 넘어서 가지고도 계속 사고 있는 종목, 요 차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행사 있죠. 바이오 지금 학회 있지 않습니까? 아스코. 자, 여기에서 뭔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요런 거 할 때 이런 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기대감에다가 지금 국민성장펀드 효과, 그래서 일종의 선침해라고 보시면 돼요. 선침해다라고 해서 이쪽에서 들어가면 저쪽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 돌기 시작하면 16개 ETF가 한꺼번에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와 연관된 물량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현물 주식 매수로 이어져서 들어오죠. 코액티 삼성 예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코액트 효과, 성호전자, 큐리언트. 그래서 거기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물량들이 유입이 되고 주식의 단기 급등으로 이렇게 올라 들어갔던
요런 ETF 효과요. 자, 요런 것들까지 포함이 돼서 올라들어갑니다. 자, 이제 D&D 파마텍 종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 있을 건덕지가 없죠. 제약바이오가 뭐 매일 뉴스를 나타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내는 것이 아니니까. 자, 이쪽에 보면 한미 동아파이프 저기도 나와 있고,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유럽 간학회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상반기의 마지막 시리즈들이에요. 유럽 간학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는 않고요. 자, 이제 미국 쪽이 아무래도 훨씬 더 큰 쪽이니까 이게 비만약 여기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운명의 간생검 공개 임박. 그래서 여기도 27일 개막하는 두 개입니다. 유럽 쪽의 학회 여기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에도 열어지고, 동시에 양쪽에서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자, 지방 관염 치료제 후보 물질 데이터 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경구용 비만약과 메쉬 치료제 두 개요. 이게 두 개의 모멘텀, 비만으로 결국 묶인 거죠. 여기죠. MASH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요거를 내놓은 회사는 이미 있습니다. 앞전에 잠깐 나왔던 올릭스, 그리고 한미 약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MASH 메시 대사 이상 요 세 개 회사가 대표인데, 이 세 개 회사들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게 이쪽 제약바이오는 이게 경쟁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얘기 들었었죠. 제약바이오에서 주요 제약사들이 다루고 있는 건 뭐라고 얘기 들었죠? 즉 내가 내놔가지고 그냥 독식을 하겠다. 이 퍼스트 인 클래스인데 최초로 약을 내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에 뭡니까? 쿼스템 캐몬 같은 회사들이 하다가 실패했었던 루게릭병, 이제 젠백스가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치료제를 만든 회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개 회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치료제를 내놔가지고 누가 성공한다라면 독점이 되는 거죠. 퍼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걸 노리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의 대부분들은 베스트 인 클래스, 남들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약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 치료제, 이제 대사 이상 치료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이제 비만약 이 강세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올라 들어갔던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경구용 비만약 얘기가 나오는데, 이전에 얘가 이제 크게 주목받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경구용 비만약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동물 실험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자, 경구용 비만약의 동물 실험 결과를 내놓은 회사는 총 3개 회사가 있습니다. D&D 파마텍이 있고, 인벤티지 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저 밑으로 들어가서 한때 개인 투자자들이 무지막지하게 좋아했던 킵스바이오 파마 같은 회사들이 있죠. 셋 다 동물 실험 전임상 단계죠. 킵스파마. 이 중에서 킵스파마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개 푸들떠물떠 먹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들었었죠.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평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는 몇 개 회사들이 있어요. 자, 네오이뮤텍이라든가 아주 대놓고 이게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들이겠다라고 아주 작정을 나누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안 내려고 있는 모 회사 하나 있죠. 영문으로 Q자 들어가는 회사.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흡수율 데이터상으로는 최고는 이 회사입니다. D&D 파마텍보다 3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요, 이 킵스파마가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D&D 파마텍은 그야말로 완전 허당, 쪼다, 호구, 사기 종목이 되는 거죠. 왜? 동물 실험 결과에서 이 킵스파마가 내놓은 흡수율이 D&D 파마텍보다 3배가 더 높거든요. D&D 파마텍이 10%입니다. 14%가 그러고요. 그리고 인벤티지 랩의 경우는 20%짜리를 내놨고요. 그리고 이 킵스파마는 30%를 내놨어요. 36%까지인가 나왔죠. 33, 36 이렇게 숫자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3배 가까이 났어요. 그럼 얘가 진짜다라고 하면 D&D 파마텍은 가짜라는 얘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모두 다 그냥 같이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올랐다가 같이 자빠져서 내려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 결론을 얘기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 이상 치료제 같은 경우 앞쪽에 지금 올릭스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얘가 터지면 두 개 계속해서 묶어서 설명드렸죠. D&D 파마텍의 이 올릭스를 저 앞쪽에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이 올릭스가 D&D 파마텍에 대해서 이거 가고 같은 분야로 들어가는데 이런 케이스는 앱클론과 큐레스라도 똑같이 비교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 D&D 파마텍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종목 계속 추천을 드렸었던 거죠.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D&D 파마틱이 이런 효과를 받고 올라 들어간다면 이 올릭스의 경우도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위치 보면 지금 사셔야 돼요. 이거 이제 사자라고 하면 자 하나 둘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약 짧으면 이제 3일에서 길면 일주일까지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현재 D&D 파마틱 75,400원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75,000원 요 자리까지 지금 들어가 있죠. 요거 뚫고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저 위쪽까지 쭉 뻗어서 올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위쪽에서 지금 라인이 이렇게 막혀 있는 라인 하나 요거 두고 싸움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일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얘기죠. 자 아래쪽에 보이십니까? 위치? 이건 뭐라 그랬죠? 리버설입니다. 눈 감고 일단 사락으로 하는 리버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돌아가는 건 맞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들어가느냐 그 다툼다든가요. 저 앞쪽에서 리버설 저 앞쪽에 표시된 거 있죠. 하나 여기 있을 거예요. 리버설은 나오는 종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특징이 있다. 둘 들어갔고요. 이번에 셋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주말에 샀어야 되는데 지난 주말은 뭐 이 종목 말고도 바이오가 다 올라오면서 더 셌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자, 요 다음에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케이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빡세다라고 하면요. 얘 대신에 올릭스로 돌아 들어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단기자하고 올라 들어올 가능성이 자, 이 집중력이 매기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단기 스윙으로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죠. 예전처럼 저렇게 강력한 시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으로는 추가해서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윗선 정도까지 121선 놓인 자리 끌고 들어가시고요. 이제 새로 들어가시는 경우는 일단 요거 분할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뒤로 한미약봉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올릭스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저 이렇게 기간 이어지는 구간 하나 둘 셋 내일 정도라 그러면 표시가 확연하게 나오겠죠. 여기 이제 단발로 치고 빠지게 그런 거지 조금 더 길게 약 일주일짜리 지난 1월 말 같은 효과가 될지 이제 내일 보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일단 체크가 될 테니까요. 우리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런 내용들 분석 나가는 내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죠. 자 얼른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르고 채팅 앱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뭐 사막 콘덴서 같은 종목들 뭐 완전 미치지 않습니까?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상한가 분석해서 나왔던 종목이죠. 이런 거 지금 뭐 막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다 뽑아져 가지고 변곡점 지역에서 탁 잡아가지고 드리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그렇죠?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다가 이런 종목 나오자마자 추천 달려 들어가는 자리 잡고 추천 그리고 최근에도 또 추천 나갔죠? 천재리듬 같은 경우 여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돌아갈 때 해서 사라 질러라 라고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LG전자 질러라 동시에 그렇죠? 천재리듬 먼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날 제가 집어넣고요. 이렇게 쭉쭉 이런 거죠. 위치 잘 보고 있다가 변곡 지점에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찍어들어서 여러분들 그냥 벌게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계속해서 쓸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